조규성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규성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지만 여기에 더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내에서 조규성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난 경기에서 요르단이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전방에서 한국을 압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의 뒷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조규성, 그리고 이강인, 이재성 플러스 황인범 선수까지 전방으로 선수들이 뛰어나가게 만들고요. 이 뒷공간을 향해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규성 선수가 가장 전방에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조규성이 전방으로 뛰어가고 뛰어나가는 공간을 향해 패스가 들어갈 때가 많았고 이때 조규성과 상대 수비에 스피드 경합이 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스피드 경쟁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뒷공간으로 볼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 수비가 먼저 볼에 도달해서 조규성 선수가 달려가기만 하고 볼을 가져오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었죠. 이 장면을 보면 요르단이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올려서 경기장 절반 지역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뒷공간이 열리니까 우리 대표팀은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요 앞에서 거쳐나가기보다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상대 수비 라인이 꽤나 높은 지역에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규성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뒷공간으로 패스를 길게 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피드 경쟁을 할 때 일단 패스가 길기도 했지만 조규성 선수의 스피드보다 상대 수비수의 스피드가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요르단의 수비가 정말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손흥민, 황인범,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뛰어나가고 있는 조규성의 앞공간으로 우리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도 달려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보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요. 일단 패스 자체가 조규성의 뒤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가진 기본적인 장점이 좋은 체격 조건과 힘, 버텨주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조규성 선수에게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공간으로 패스를 해주고 뛰어나가는 형태를 만들어주니까 조규성 선수 자체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던가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방식은 조규성 선수를 침투하는 유형의 선수로 쓴 거고요. 최전방 공격수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사실 조규성 선수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규성 선수 자체가 덴마크 리그에서도 체력 조건이 좋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전방에 있을 때 우리 대표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후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가 조규성에게 한 번에 뻥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조규성 선수가 전방에서 패스를 받아줄 때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볼을 주변에 있는 이강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한테 떨어뜨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규성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 주려면 조규성 선수의 앞공간이 아니라 조규성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살짝 짧게 가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다가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겠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조규성이 최전방에 있을 때 요르단이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규성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길게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황인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으면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뛰어나가는 이재성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조규성이 떨어뜨려주고 황인범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가 그래도 조규성 선수를 활용하는데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조규성이라는 큰 선수가 있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이러한 패턴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조규성의 머리를 그렇게 잘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에 키가 큰 선수가 있을 때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넘겨주면 이 선수와 상대 수비수가 경합을 하게 되죠.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맞는다 하더라도 전방에서 공격수가 싸워주기 때문에 세컨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든 아니면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떨어지든 이 상황을 우리가 전방에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볼이 떨어지는 위치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조규성 선수에게 롱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워낙에 간격이 넓다 보니까 조규성 주변에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전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조규성이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상대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를 보면 조규성에게 볼이 넘어갔다가 조규성의 머리나 아니면 뭐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그쪽에서 다시 상대 선수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답답한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도 더욱더 부진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순간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냅니다. 길게 볼을 걷어냈을 때 앞쪽에서 조규성과 상대 수비가 제공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이 요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속도 그리고 달려드는 선수들보다 요르단 선수들이 더 많이 이 세컨볼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세컨볼이 손흥민 선수에게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요르단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릴 뻔한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세컨볼을 떨어뜨려줘도 이 세컨볼 앞쪽의 공간에 우리 선수보다 상대 선수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조규성의 제공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이라크에 후세인이라는 키가 큰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라크가 이 선수의 제공권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오는 장면인데 후세인이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후세인의 주변에 이라크의 선수들이 이미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빠르게 달려들면서 후세인이 볼을 떨어뜨려 줄 걸 아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세컨볼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일본 선수들은 다 바라보고만 있는데 이라크 선수들이 후세인의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죠. 여기서 후세인이 볼을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라크의 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규성의 제공권을 활용할 때도 이라크만큼도 세컨볼 전략을 제대로 못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조규성 선수가 뭐 본인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조규성이 못하는 침투 플레이가 계속되고 반면에 조규성이 잘하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 그리고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세컨볼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플레이에 우리가 제대로 전략을 짜오지 않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못하는 부분만 더욱더 부각이 되는 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도 조규성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플레이가 우리가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이 조규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수비가 밀집되었다는 뜻은 요 수비 라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볼을 잡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가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이든 손흥민이든 볼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최전방에 키가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냥 이 선수한테 한 번의 패스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등을 지고 버텨주면 이강인이나 손흥민처럼 이선 자원들이 이 선수 주변으로 달려드는 거죠. 달려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바로 슈팅이나 아니면 패스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바로 생겨요. 반면에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면 당연히 전방을 바라보기보다 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게 되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에게 둘러싸이고 여기서 한번 풀어낸 다음에 전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방에 키가 큰 선수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장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 장면들을 보면 보통 이런 장면이 많아요.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밀집해 있을 때 조규성이 상대 수비 라인 안에 버티고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규성이 살짝 내려와서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조규성 주변에 공격 숫자가 별로 없어요. 상대 수비 라인 바깥에만 우리의 공격 숫자가 빙글빙글 둘러서 있죠. 조규성이 볼을 받았을 때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올라와서 방해를 해주는데 여기서 조규성이 버티는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조규성의 주변에 선수만 있었다면 조규성이 패스를 보내주고 달려 들어오면서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았다면 전방을 바라보면서 슈팅이라던가 패스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규성이 볼을 받는 순간 주변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조규성이 이 안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다시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볼이 수비 라인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이 수비 라인 안쪽에서 볼을 잡아야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데 포스트 플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사실 경기를 보면서 뭐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가 좋지 않기도 했지만 특히나 뭐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치기도 했지만 조규성 선수에게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들을 보면 대표팀 안에서 조규성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이 안쪽에서 상대 수비랑 경합을 해주니까 뒤쪽으로 이재성 선수가 돌아뛰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패스가 올라오는 순간 이재성 선수 쪽으로 흐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조규성이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고 있을 때 뒤에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이재성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 이때 조규성이 약간 스크린 플레이를 걸어줘요. 그래서 상대 수비가 빠르게 이재성 선수에게 달려나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성 선수가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골 나올 때도 조규성이 앞쪽으로 살짝 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조규성이 버텨내면서 여기서 볼을 지켜주니까 상대 수비가 올라온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페널티킥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조규성 선수가 있을 때 이 선수가 어쨌든 우리 대표팀에서는 가장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도 몸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예를 들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스피드 이런 것들을 조규성에게 시키지 말고 반대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장점들, 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활용한 우리의 세부적인 전술이 조금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회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조규성 선수잖아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조규성 선수가 계속해서 활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교체든 선발이든. 그렇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조규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선수든 장점과 단점은 있으니까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격 패턴과 전술적인 활용법을 조금은 더 세밀하게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